배적의 책상이 또 연애 편지로 가득 찼다. 그는 여느 때처럼 나한테 200원을 보냈어. 펜 좀 처리해 줄래? 그날 밤 나는 그 연애 편지들을 버리려던 참이었다. 맨 밑에 있는 편지를 봐. 서명은 배적이 짝사랑하는 여자야. 복도 불빛이 아주 어둡다. 수신. 한참 망설이다 결국 던지지 않았다. 심혁하는 보름 전에 전학 온 우리 옆반이야. 그러더니 힘들이지 않고 학교 여신 자리를 차지했어. 심지어 배적 같은 하늘이 내린 재능도 그녀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뛰어나요. 며칠 전에도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묻는 걸 들었어. 너 이렇게 잡기 힘들면서 도대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야? 심이야 같은 걸까? 그런데 그는 너무 거만해. 먼저 다가가지도 못해. 그런데 지금 와서 심이샤가 그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다니.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실에 도착했어. 배적 아직 안 왔어.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계속 짝이었어. 그가 먼저 요청했어요. 일도 없고 말수도 없는 데다 집안 형편도 안 좋아. 이 점을 발견한 이후로 그는 가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철이 집착.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빛났다. 그런데 나는 금 옆에 놓여도 반짝이지 않을 운명이야. 기다린 지 얼마 안 돼 바로 배적이 왔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한동안 문제를 풀었다. 배적, 모르는 문제 있어? 가방에 손을 넣고 한참 망설이다 그를 불렀다. 소년이 손에 든 붓을 멈추고 눈꺼풀을 살짝 들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다. 말하며 나는 그 연애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예전 같으면 배적은 고개를 저으며 안 본다고 했을 거야. 어제 버릴 때 한 통을 빼먹었어. 볼래?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름을 보고 무심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러고는 그 편지를 받으며 살짝 기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이틀도 안 돼서 배적 손목에 파란색 머리끈이 하나 더 생겼더라. 그가 나에게 물어봐. 여자들은 어떤 걸 좋아해? 깜짝 놀라서 대답할 틈도 없었다. 반에 어떤 남학생이 우리 곁으로 걸어왔다. 네 짝은 그냥 책벌레야. 걔한테 묻느니 나한테 물어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배적이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마저 차갑게 변했다. 잠시 침묵했다. 누구에게 보낼 거야? 그가 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여자친구. 이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가 선이샤랑 이렇게 빨리 사귀게 되다니. 한참 생각하다 오리 풀린 스웨터 소매단을 바라보며 미안 나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배적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죄책감이 들어서 더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날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한편 배적은 손에 든 펜을 돌리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옆으로 돌렸다. 내게 문제를 가르쳐줄 준비가 된 것 같아.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쌓아온 호흡이야. 그는 항상 내 난처함을 재빨리 알아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그에게 시험지를 건네지 않고 몸을 돌려 뒤에 앉은 여자아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문제 하나 가르쳐줄 수 있어요? 문가로 보니 배적의 몸이 살짝 굳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갔다. 그날 밤 밖에 비가 내렸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배적을 마주쳤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같이 갈래? 예전에도 같이 우산을 쓴 적이 없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난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야. 괜찮아. 내 우산 교실에 있어서 그냥 가지러 갈게. 빗줄기 사이로 배적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약간 무거웠다. 그래? 오늘 네가 물건 정리할 때 나는 왜 우산을 못 봤어? 너 놓쳤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며칠 후.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랑 배적은 다시 말을 안 했어. 어느 날 하교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막았어. 그는 팔다리가 길어서 밖에서 살짝 막았다. 좌석에 가둬버렸다. 교실의 친구들이 다 가버리는 걸 보고 있었다. 그제야 내 얼굴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욕만치.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저 한 장이요. 그러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 내가 어디서 잘못해서 네 기분을 상하게 했어? 페이지가 안 좋을 리가 없지. 그 반대로 그는 나를 잘 챙겨줬어. 내 험담을 할 때마다 그는 제일 먼저 나서 그도 먼저 나를 도와줄 거야. 다시 말해, 이 반에서 나는 배적이에게 항상 최우선이야. 심지어 안 친한 여자 동기들도 몰래 물어보더라. 유관지, 배적은 왜 너를 그렇게 편애하는 거야? 설마 너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안 돼.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이 웃는다. 사실 너 앞머리 올리면 예쁠 텐데 한번 해보지 그래? 배적 같은 사람은 평생에 몇이나 만나겠어? 게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운 게 이득인 거 몰라? 나는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배적의 시선과 마주쳤다. 기분 나쁘지 않아. 그 말을 하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을 나갔다. 계단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험지 안 가져온 게 생각났어.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시미샤가 보였다. 키가 크고 예쁜 그녀는 손에 정교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이 브랜드 물건은 최소 6짜리야. 선물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부탁하면 됐어. 아빠한테 말했어. 네 반으로 전학 가고 싶다고. 나랑 같이 앉을 수 있어? 하늘가의 달빛이 희미하다. 내 심장도 엄청 빨리 뛰었어. 하지만 배적은 바로 승낙하지 않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걱정거리를 떠올린 듯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심혁하가 웃었다. 네 짝꿍이랑 같이 앉을 사람이 없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녀는 좀 폐쇄적이었고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배적의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렸다. 가장 빠른 속도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틀도 안 되어 취미아가 역시 일반으로 전화가 왔다. 담임 선생님이 볼 일이 있어 사무실에 가셨어. 그녀는 연단 위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그녀는 강당하게 말하며 자신의 이름이 물가의 바람과 이슬, 이미 여름에서 유래했다고 했다. 형, 학교 여신이 형 때문에 왔잖아. 저녁에 같이 밥 먹자. 그래, 앞으로는 형수님이라고 불러야지? 베이츠가 픽 하고 웃었다. 좀 적게 말해.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마침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문으로 들어오셨다.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시미아에게 말한다. 첫째 줄에 빈자리 하나 있어. 주가수 옆에 앉을래? 그 말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일중 전체가 다 알아. 매일 말썽 피우는 것 말고는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자. 여기는 공부하러 온 게 전혀 아니야.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 당연히 아무도 그와 함께 앉지 못했다. 근데 가끔은 또 꽤 자유분방해. 전에 담임이 화나서 걔를 앞자리로 쫓아냈어. 그도 말없이 갔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서 나는 바라보았다. 배적이 눈을 뜨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배적보다 먼저 나는 일어났다. 선생님, 앞이 잘 안 보여서요. 시미아랑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나는 원래 말수가 적다. 스스로 일어나서 말을 한 건 처음이네. 배적한테 직접 쫓겨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서 그를 이루어주겠어. 담임 선생님이 생각에 잠겼다. 네, 그런데 바로 그때 배잡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급하게 죽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조롱이 섞여 있다니.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해. 요즘 이렇게 이상한 적 없었잖아. 설마 죽었을 때문이야? 배적은 성격이 아주 차갑고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건 처음 들어. 잠시 말없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말했다. 너와는 상관없어. 요새 배진 그 말을 듣고 입가를 살짝 비틀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지 않았다. 짐 정리하고 앞줄로 갔어. 주가수가 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러더니 눈썹을 까딱 올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루안지? 입술을 깨물며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히 기억나요. 며칠 전에 반에서 한 명이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주가수는 반 여자아이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송한데 혹시 누구시죠? 그녀들 위챗도 안 더해.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다니. 그는 시선을 거두고 별 말을 하지 않았다. 피프, 하단 칸의 20% 크기. 다음 날 하루 종일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적과 시미아는 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어. 난 항상 여자애들 듣기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 배적조차도 말이 많아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는 들리지 않아. 방과 후가 되어서야 한숨을 돌렸어. 짐 챙기고 아래로 내려왔어. 하지만 반쯤 가다가 그런데 사람에게 부딪혔어. 바닥에 넘어졌다. 만져보니 피가 나더라. 아파서 씩. 다음 순간 시미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직접 떨어뜨린 거잖아. 나한테 남 탓하지 마. 그녀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정말 불편해. 분명 네가 부딪힌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나는 오른손을 내밀어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다. 치료비.
그 말에 심희아는 멍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듯 돈에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을 짚고 일어났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꺼내려 한다. 그런데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배적이 서 있었다. 손에 디저트 봉지와 분홍색 책가방을 들고 있다. 이 책가방 본 적 있어. 셰니샤 거야. 이걸 보니 뭔가에 대인 것 같았어. 급히 시선을 돌렸다. 옆에서 시미샤가 배지에게 애교 섞인 투정을 했다. 다 네 탓이야. 물건 사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서 나까지 사기당했잖아. 배정미. 배적이 유관지의 이마를 바라보며 눈빛이 가늘게 떨렸다. 손을 뻗더니 무의식적으로 내 앞머리를 해치려고 했다. 뭔가를 보려는 듯이. 그러나 손이 허공에 멈췄다가 잠시 머뭇거리며 내렸다. 그러다 배적이 묻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 그런 사람 아니야. 분명히 나를 위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오히려 면목이 없더라. 너 걔 편 들어? 근데 네 핸드폰에서 그녀와의 대화 기록을 봤어. 너 계속 그녀한테 돈 보내고 있어. 그녀가 그렇게 돈이 부족한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는 더 듣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히려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 나를 볼 때 그가 말했다. 뭐 하러 그래, 로안즈. 겨우 5글자. 하지만 그의 뜻을 이해한 것 같아. 돈 때문에 이런 걸 하다니.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도 그에게 말하면 우리 사이에 그 얄팍한 짝꿍 인연만 봐도 그는 절대 방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입을 열며 더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맞은편의 시미샤는 이미 제멋대로 배적이 쥔 디저트를 건네받고 있었다. 꺼내서 한 입 먹었다. 나는 시미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달콤해. 그래, 그녀는 그렇게 완벽했지. 평생이 달콤했어. 가난하게 태어나 배적에게 그렇게 많은 돈까지 받았으니 뭘 해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배적을 한 번 쳐다봤을 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곳을 떠났다. 혼자서 병원에 갔어. 상처 치료를 마치니 밤 10시였다. 집에 돌아와서야 가방 안에 있던 핸드폰을 켰다. 그러다 봤어. 얼마 전에 배적이 나한테 1,000위안을 보냈어. 그 외에도 그는 2문장을 보냈다. 화면을 위로 슬쩍 밀어 올렸다. 사실 말하자면 그에게 많이 빚졌어. 그가 나한테 시키는 건 매번 사소한 일들 뿐이야. 연서 던지기, 물 받기, 택배 찾기. 하지만 한 번 보수가 한 달 생활비야. 이제 더 이상 부끄럽게 이런 걸 받아선 안 돼. 그래서 오래 생각하다가 그에게 대답했지. 됐어. 여자친구가 무서우면. 그가 빨리 답했어. 무슨 오해를 하고. 목이 메었다. 그렇네. 나 같은 그냥 평범한 같은 반 친구일 뿐이야. 내 말은. 보내고 나서 한참 기다렸어. 그가 왔어. 나는 이 글자를 보고 있어. 눈이 좀 뻑뻑해. 이마에 상처도 욱신거린다. 하지만 내 눈물이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새 친구 추가 요청. 화면 위쪽에 친구 신청이 떴다. 잠깐 멍하다가 승인을 눌렀다. 돈만 주면 일을 처리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잠시 생각했다. 말은 그렇지만 하지만 배적 말고는 바른 사람이랑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찾아온 장사를 거절할 이유는 없지.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그가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좀 건방졌다. 내일 아침 좀 사다 줘. 다음 날 아침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에 냉담했다. 하지만 내 손에 든 아침밥 2개를 보고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아침 사줬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괜찮네, 고마워. 그리고는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다. 바로 자리로 갔다. 교실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배적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표정이 굳어있다. 그래서 그 사람 거야? 이 일은 숨길 게 없어. 내 말이 끝나자 배적이 갑자기 냉소를 한번 흘렸다. 웃고 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장 내 옆을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등을 돌렸다. 잠시 후 그러자 뒤에서 의자가 바닥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배적이야. 수업 좀 올렸는데 안 들려? 그가 누군가와 말하는 것 같은데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어. 하지만 뒤에 있는 2 여자아이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무슨 일이야? 배적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 시미시아 전반 남학생이 배적 위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네. 대적이 그거 보고 질투한 거지? 어머, 배적 같은 사람도 연애할 땐 이성을 못 찾는구나. 이게 바로 고냉미녀가 신단에서 내려온 거지. 더 이상 안 들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하지만 고개를 든 그 순간 눈앞에 반창고가 하나 나타났다. 곧이어 주가수의 목소리. 그는 왜 다쳤는지 묻지 않았다. 야, 이마에 난 상처에서 피가 조금 흐르는 것 같은데. 원래 거는 못 쓰게 됐어. 다른 걸로 바꾸자. 그냥 가볍게 다른 걸로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왠지 나는 또 눈물이 나려 한다. 넌 좋은 사람이야. 사실 전에는 그가 좀 무서웠어. 누가 그를 소문 속에 있게 한 거야?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선생님도 들어오셨다. 칙소리 속 그는 무심한 듯하면서도 유난히 다정하게 가볍게 웃었다. 그날 이후 나와 저우지아스와의 교류가 많아졌다. 그는 가끔 나와 몇 마디 수다를 떤다. 그러고 보니 걔가 반 여자애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아마 내가 내성적으로 보여서 그런지 그들이 나를 잘 챙겨줬어. 그는 친구가 많다. 조자수 보러 올 때마다 나한테도 밀크티나 간식을 슬쩍 챙겨와. 이런 장면은 잘 대처하지 못해요. 그러면 매번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곤 했죠. 자기 여동생한테 사주려고 하는데 네가 맛 좀 봐달래.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들과 몇 마디 더 나누고 싶다. 이런 장면 배적도 몇 번 목격했다. 매번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그와 나 다시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같은 반이야. 나도 배적과 심야카의 달콤한 모습을 많이 봤어. 나는 그가 그녀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걸 봤어. 홍당무를 타다. 서툴게 고무줄로 그녀의 머리를 묶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잘 어울려. 그래도 여전히 페이지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날 그는 연애 편지를 버리는데 마침 내가 당번이었어. 그가 다 던지고 나서 내가 막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가 나를 불렀어. 보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내 심장이 저절로 한 박자 늦춰졌다. 다음 순간 그냥 그가 내 앞으로 걸어오는 걸 봤어. 그리고 팔찌 하나를 던져 넣었다. 버리는 걸 깜빡했네. 그가 말했다. 이 팔찌는 내가 전에 그에게 준 거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별로 비싸지 않아. 하지만 그는 꽤 아껴서 더러워질까봐 거의 안 써. 너 있어? 없어. 그날 밤. 그때 페이지와 선이샤가 가로등 아래서 포옹하는 걸 목격했어. 평소에 그 길은 거의 안 가는데 근데 그날 조우자수가 나한테 참고서를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 그냥 돌아왔어.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바람이 불어서 손에 든 책도 땀에 떨어졌다. 배적이 뒤돌아본다. 그도 꽤 놀란 듯하다. 눈이 마주치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시미아가 발끝을 세워 배적의 입가에 살짝 입을 맞추는 걸 봤다.